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가로 문제, 즉 분립 현상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비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분립 현상에 대한 영화의 묘사도 되도록 반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별개의 영상으로 다룰 것이며 세계관의 문제는 이 영화의 내적 완결성을 크게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부득이 저는 이 리뷰에서 분립 현상을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제 의견은 추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은 볼만한 오락 영화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재미있는 유머가 쉬지 않고 튀어나오고 가벼운 분위기를 내내 유지하고 있죠. 액션 장면들은 그 어떤 히어로 영화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고 시각 효과와 연출이라는 측면에서도 훌륭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볼거리 충분하고 스파이더맨이라는 최고의 인기 히어로가 나오고 톰 홀랜드는 여전히 뛰어났고 마블의 세계관 안에서 온갖 오마주들이 펼쳐지는 장면들을 보고 있자면 결코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은 볼만한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번 영화는 마블 스튜디오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작품이기도 합니다. 마블의 영화들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세계관을 공유하며 관련 영화를 20편 이상 찍어낸 역사적인 시리즈였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는 대미를 장식하며 엄청난 흥행을 이끌어내기도 했죠. 하지만 동시에 마블의 영화들은 늘 한계를 노출하고 있었습니다. 시리즈가 전반적으로 균일한 완성도를 보여주지만 결국 이야기가 늘 거기에서 거기라는 비판, 그리고 다른 세계관과의 연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거나 다른 작품을 보고 와야만 이해가 되는 장면들이 속출하는 것들이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영화들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지만 결국 한 시대의 유행 정도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개별 히어로, 개별 영화들이 힘을 쓰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은 참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사실 우리들이야 워낙 마블 영화를 전부 보니까 느끼지 못하고 넘어가는 건데 이 영화는 마블의 영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이언맨 시리즈를 보지 않았다면 작품에 나오는 아이언맨이나 해피 호건 같은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없죠. 마찬가지로 닉 퓨리나 마리아 힐 같은 인물에 대해서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 수도 없는데 영화는 결코 설명하지 않죠. 재미있는 건 스파이더맨 홈커밍을 보고 다음 편인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을 봐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 투성이라는 겁니다. 이제껏 다른 스파이더맨 영화들과는 전혀 다른 거죠. 이 영화는 아직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 영화는 전작의 뒷이야기라는 것을 신경 쓰느라 정작 피터 파커의 이야기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스파이더맨이라는 히어로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거기에 삼류 악당에 불과한 빌런, 이해할 수 없는 전개, 허술한 개연성, 의미 없는 코미디, 무너져버린 세계관까지 더하면 이 영화는 약점 투성이의 영화로 전락하고 맙니다.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영화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철저한 비판을 목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마블 스튜디오의 스파이더맨은 아무리 봐도 스파이더맨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름은 피터 파커고 톰 홀랜드라는 걸출한 신인 배우가 연기하고 있고 분명히 스파이더맨 슈트를 입고 웹 슈터를 쏘는데도 스파이더맨의 정체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실망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놀랍게도 영화의 마지막에 가서야 스파이더맨이 스파이더맨처럼 보이게 됩니다. MJ와 함께 뉴욕의 빌딩 사이를 날아다니는 스파이더맨은 고전 스파이더맨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불행이 찾아오는 것도 훌륭했어요. 역시 스파이디는 불행의 아이콘이죠. 제 이야기의 요점이 뭐냐면 엔딩 부분과 쿠키를 제외하고는 스파이더맨이 어색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영화는 피터가 친구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가로 문제는 분립현상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설명은 엉터리인데다 얼렁뚱땅 웃음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어처구니가 없지만 이는 다른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죠. 아무튼 학교에서 유럽으로 수학여행을 가기로 하고 피터 파커는 MJ를 좋아합니다. 보는 순간 왜 MJ를 좋아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니,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잖아요. 언제부터 좋아하는 건지 왜 좋아했는지 말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는 따로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고요. 벌처 딸이었죠.
아무튼 의아함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부분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피터 파커는 아직 가로 22세라서 사실 17세죠. 그 나이면 뭐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물론 저는 이게 편집 과정에서 설명이 잘려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파이디는 MJ에게 고백할 생각이 가득한 채로 유럽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멘탈이라는 새로운 적을 만나고 그 적과 맞서는 미스테리오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흐름이 참으로 길고 무의미한 코미디만 가득하고 산만합니다. 영화는 피터가 아이언맨의 빈자리를 그리워하고 그의 후계자를 스파이더맨으로 지목하는 언론에 부담을 느끼는 모습을 묘사했지만 정작 스파이더맨의 성장을 그리는 방식은 투박했습니다. 우선 미스테리오의 이야기부터 해보죠. 미스테리오는 다중우주에 대해서 말하며 자신은 다른 지구에서 온 존재라고 설명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을 통해 다중우주설을 확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도 다중우주는 등장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후에 미스테리오가 사실 다른 지구의 존재가 아님이 밝혀지지만 그렇다고 다중우주 자체가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다중우주가 낭설이었다면 닉 퓨리 행세를 하고 있는 스크럴이 그걸 모를 리 없겠죠. 우선 미스테리오의 캐릭터는 처음에는 평범하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매우 강해 보이는 히어로가 등장한 셈이죠. 저는 미스테리오가 스파이더맨을 만난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스테리오가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히어로를 만났다면 즉시 정체를 들켰을 것이기 때문이죠. 미스테리오의 거짓말은 잘 먹혔고 저는 그가 보여주는 홀로그램 기술이 아주 좋았습니다. 미스테리오를 통해 영화가 보여주려 가는 것은 명확합니다. 바로 진실과 거짓의 문제입니다. 탈진실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모호한 세상. 영화는 그것을 미스테리오가 만들어내는 엘리멘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멘탈은 사실 홀로그램으로 시각화하고 몇 가지 트릭으로 만들어낸 엉터리 빌런이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그걸 믿었고 미스테리오는 받아들여집니다. 미스테리오는 그 상황을 정확히 꿰뚫는 발언을 하죠. 사람들이 믿고 싶었던 것이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미스테리오가 아니라도 사람들은 누구라도 원했을 것입니다. 아이언맨이 죽었고 영웅들이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라도 좋으니 그들을 대체하고 그들의 빈자리를 채워줄 영웅의 존재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에게 자꾸만 아이언맨의 후계자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히어로가 필요했고 히어로처럼 보인다면 아무나 좋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중의 속성임을 영화는 날카롭게 찌르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SNS와 스마트폰, 유튜브 등의 새로운 매체들에 빠진 이 시대의 비현실성을 지적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계속해서 스트리밍을 시도하는 등장인물도 있고 빌런이 나오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도망가기는커녕 카메라로 사진 찍느라 분주한 사람들. 눈앞에 히어로가 나타나도 자신의 눈이 아니라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사람들. 스마트한 시대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영화는 철저하게 비웃습니다. 이디스가 발동된 이후 피터 파커는 스마트폰이 있지만 사용하지를 못해요. 해킹을 당할까 두려워 그냥 다 봉인됩니다. 정작 위급할 때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너무나도 해킹에 취약한 구조. 영화는 스마트한 시대를 그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스마트폰으로 사람들이 한 거라고는 메시지나 주고받고 남이 화장실에서 바지 벗고 있는 장면이나 도찰하는 겁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분을 스스럼 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영화의 이런 터치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마지막 쿠키에서 JJJ의 등장에서도 연출됩니다. 마지막에 미스테리오가 영상을 남긴 것인지 아니면 남은 그의 동료들이 영상을 조작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JJJ는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편집해서 드러냈고 대중들은 철저하게 가공된 정보를 접했습니다. 그렇게 진실은 흐릿해지고 거짓이 남아 진실이 됩니다. 결국 피터 파커는 정체가 드러나고 그 정체와 무가치한 거짓 정보들은 스마트폰에 의해 세상 전역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진실과 거짓의 혼동. 그 안에서 성장하는 스파이더맨의 이야기. 이 영화가 칭찬을 받아야 하는 가장 두드러진 부분입니다. 액션 역시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반에 미스테리오와 싸우는 장면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특히 피터 찌리릿도 괜찮았어요. 스파이더 센스가 영화에서 제대로 설명된 적이 없기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직 청소년인 피터 파커에게 스파이더 센스가 완전히 개화되지 않았다는 식의 설정도 좋습니다. 메이 숙모가 총알은 피하면서 바나나를 못 피한다는 식으로
능력의 불안정함을 언급했죠. 마지막에 정신적으로 성장하며 피터 찌리릿도 제 기능을 보여주는 성장의 묘사도 좋았습니다. 특히 미스테리오가 홀로그램으로 피터의 정신을 공격하는 장면은 이 영화 최대의 성취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언맨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장면은 특히 훌륭했습니다. 피터 파커가 지닌 부담감과 무력감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문제점은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선 미스테리오와 그의 동료들이 모두 아이언맨과 연관된 자들이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즉, 피터 파커는 자신의 적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영화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이 아쉽고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은 스파이디가 유럽을 돌아다니는 것이 어색해서가 아니라 스파이디의 숙명의 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언맨은 언제나 자신의 적이 있었습니다. 캡틴에게는 하이드라가 있었습니다. 토르에게는 로키와 헬라라는 집안의 문제가 분명했습니다. 근데 스파이디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모두 아이언맨의 뒤치다거리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이러다 보니 스파이더맨이 아이언맨의 부속품 정도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킹핀도 그린 고블린도 닥터 옥토퍼스도 베놈도 없습니다. 그저 아이언맨에게 원한을 품은 아이언맨의 적, 그것도 아이언맨이 나서기에는 부족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히어로를 만드는 것은 빌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빌런이 없다는 건 스파이더맨의 서사가 없다는 것이죠. 이럴 거면 차라리 스파이더맨 슈트 벗기고 아이언맨 슈트를 입히지 그래요? 저는 피터 파커가 실수하는 것을 그리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애니까. 하지만 피터 파커가 미스테리오에게 이디스를 건네주는 장면은 억지의 절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디스를 쓴 제이크 질렌할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처럼 보였다고 해도 이디스를 아무에게나 준다는 건 납득이 안 됩니다. 부담을 느낀 것은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책임감이 없는 소년이었던가요? 2번 정도 만난 사람에게 토니가 남긴 유품을, 그것도 자신에게 전해준 물건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전달해주는 장면은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그리고 이디스라는 물건은 그야말로 엄청난 무기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세계의 지도자, 대통령, 왕족을 단 한순간에 모조리 타겟으로 설정하고 말 한마디로 전원 살해해버릴 수 있는 초월적인 힘입니다. 사실상 지구의 지배자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영화의 위기는 정말 위험했던 거죠. 저는 울트론보다 이디스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미스테리오는 그런 힘을 얻어놓고 고작 영국 여왕이랑 악수할 생각에 들떴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삼류 악당도 이런 삼류가 없습니다. 아이언맨 3에 나온 만다린이 미스테리오보다는 똑똑할 겁니다. 게다가 피터 파커의 각성을 그리는 계기도 형편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피터 파커가 자신의 히어로로서의 책무와 평범한 삶에서 갈등하는 이야기죠. 스파이더맨 이야기의 단골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해피랑 몇 마디 나누더니만 갈등을 너무 쉽게 이겨내요. 특히 스파이더맨이 미스테리오를 막아야만 하는 이유, 자신의 힘에 대한 책임감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디스를 다시 돌려받는 것도 너무 간단해요. 미스테리오는 이디스에 아무런 장치도 하지 않았고요. 이 정도면 이야기가 허술하다 못해 구멍이 듬성듬성 뚫린 게 보일 정도입니다. 물론 팬들이 보기에는 감동적일 겁니다. 피터 파커가 비행기에서 홀로그램 컴퓨터 같은 것을 조작하며 슈트를 만들 때 레드 제플린의 음악이 나오면서 토니를 연상하게 만드는 장면이죠. 물론 저는 그 장면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스파이디가 방패를 들고 일어서자 캡틴 아메리카의 음악이 흐르는 장면, 그 오마주도 감동적일 겁니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나온 것이 전부이지만요. 중요한 건 오마주 장면들로 영화를 채우려고 해도 그 부실함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애석한 사실입니다. 피터 파커와 MJ의 연애도 귀엽기는 한데 애틋하거나 로맨틱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애들이라고는 해도 위기도 별로 없고 MJ가 피터를 왜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긴 연애에는 이유가 필요하지 않죠. 젠다야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저도 젠다야의 매력은 잘 모르겠지만 연기는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MJ라는 캐릭터 자체가 약간 4차원의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는 타입인데 그걸 절묘하게 표현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의 전개 방식은 정말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여행이라는 설정이 억지로 이야기에 들어가면서 산만하고 어지러워졌어요. 이럴 거면 수학여행을 왜 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청춘 드라마적인 요소들도 그냥 웃기는 장난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닉 퓨리가 미성년자를 마취총으로 쏘는 장면처럼 어이가 없는 거죠. 이게 무슨 코난도 아니고.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은 전반적으로 좋은 오락 영화입니다. 이 정도로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고 또 시각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영화는 흔치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영화의 단점들이 가려지지는 않아요. 특히 닉 퓨리가 스크럴이었다는 부분은 좀 혼란스럽습니다. 언제부터 스크럴이었던 겁니까? 그럼 영화를 보면서 와, 닉 퓨리 재미있네. 마리아 힐은 역시 냉정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사실 스크럴들을 보고 있었던 거로군요. 진실과 거짓의 혼동이라는 영화의 주제에는 부합하지만 설정상으로는 좀 피로해지는 것 같습니다.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오락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몇 가지 이뤄낸 성취들이 있어요. 다만 1세대 히어로들의 빈자리는 큽니다. 캡틴이 있었으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피터는 스티브에게 이디스 문제를 상담했을 겁니다. 브루클린이니까 집도 가깝죠. 스티브는 이디스 같은 위험한 물건은 즉시 폐기했을 겁니다. 미스테리오는 아예 기회조차 잡지 못하겠죠. 아쉽게도 그런 일은 없어졌고 탄탄한 서사는 사라졌어요. 엔드게임의 여파는 아직 남아있고 저는 이제 마블의 영화들이 조금씩 지칩니다. 아쉬운 일이죠.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가루 영상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